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 정도까지는 기일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조용합니다. 대체 왜 늦어지는 거냐 각종 추측이 난무하다 보니 정치권은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항소심 선고 일정과 겹치게 되니까요. 헌법재판소 평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헌재부터 가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재가 변론 종결 22일째, 윤 대통령 직무정지 104일째인 오늘까지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도 장시간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결정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가 가능하려면 늦어도 오늘이 선고일 지정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도 2주 넘게 선고일을 못 정하고 숙고가 길어지는 데다 헌재도 그 이유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면서 8인의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지면 그간의 금요일 선고 전례를 따라 오는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빨리 하라. 헌재를 대놓고 압박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고 증거도 충분한데 왜 대체 안 하냐고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SNS에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재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습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5당은 오후 늦게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정해진 결론을 왜 시간을 끄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되니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8명 헌법재판관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장외 집회와 단식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앞서 단식을 했던 의원들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고 양문석, 이재강 의원 등이 새로 단식 농성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늦어지는 이유 재판관들 간의 이견이 발생해서라고 보는데요.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각 내지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선고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여당은 탄핵 인용으로 모아지지 않는 재판관들 간의 이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견이 발생할 경우 마냥 끌 수 없으니 결국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논의해야 될 쟁점이 많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법률적 견해들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등 이런 분들이 인용하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여당 지도부 역시 문영배 대행의 뜻대로 뭔가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이 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언제 나오든 대통령 파면 결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도 있습니다. 여권이 요즘 주장하고 있죠. 이 각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결론을 내지 않고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르는 건데요. 재판관 몇 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가능한 걸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예상 결론은 인용 또는 기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 측과 여권은 제3의 결론인 각하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됩니다. 인용이나 기각은 헌재가 본안 판단을 거쳐 내리는 결정인 반면 각하는 탄핵 소추나 심판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추 의견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헌재가 검찰에서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아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 비해 증거능력 인정 기준이 느슨했다는 점도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에서 파면되는 인용 의견 6명을 못 채우고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있다고 바로 각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이고 각하 의견이 3명이면 결론은 기각입니다. 반면 인용 4명, 각하 4명으로 동수일 때 최종 결론은 각하가 됩니다. 기각과 각하 모두 대통령직 복귀라는 점에서 효과는 같지만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을 때만 최종 결론도 각하가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측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는 일단 어려워졌다. 그럼 다음 주 초는 가능한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유력해졌습니다. 다음 주 초 선고를 하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늦어도 금요일엔 선고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주 초에 선고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걸 감안하면 주 초 선고 가능성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다음 주 초 넘기면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잖아요. 같은 날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하긴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이죠. 헌재가 월요일인 24일 선고 기일을 정하면 이틀 뒤인 26일 선고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재 입장에선 이날은 부담스러운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과 같은 날 한다면 헌재의 정치적 의도나 배경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선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 후반부가 유력해 보이네요. 네, 현재로선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선고기일을 정하고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 방안이죠.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금요일 선고 전례를 따르는 셈도 됩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네, 재판관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 사건을 변론 종결 후 20일 넘게 선고를 못 내리는 상황. 사실 저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를 파면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의 탄핵 인용 의견이 필요합니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법조계 인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인용이냐 기각으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지 못한 재판관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용이나 기각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탄핵 소추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서요.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인용, 기각, 각각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인용은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기각이면 윤 대통령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각하는 대통령직 복귀 효과는 같지만 탄핵 재판 자체를 물은 것과 같은 효과라 국회 측이 흠결 등을 보완해 다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이 문구 다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 어때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나중에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정문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려놓고도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결정문구를 조율하고 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다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다음 주에도 선고를 못하면 곧바로 4월 선고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내부 의견 조율을 하느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직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고 사회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되는 건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면서 한 말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밤 의원총회에서 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외투 속에 방탄복을 입은 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의 말미에 준비된 원고에 없던 말을 꺼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인근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체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도부도 일제히 최 대행을 겨냥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울을 보고 안 부끄럽습니까? 양심과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 발언에 대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대표 측은 최 대행에 대한 지지층의 분노가 워낙 커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한 국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9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탄핵 역풍 우려 목소리도 커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여권은 방금 들으신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폭, 깡패나 쓰는 말이라며 이 정도면 대통령 권한대행 협박죄 현행범이라고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테러를 부추기고 선동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현행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테러 위협에 방탄복 착용을 시작한 이 대표를 겨냥해 방탄복을 입고 나서더니 헛것이 보이냐는 힐난부터 본인 재판이 다가오니 이성을 상실했다. 시정 잡배들이나 쓰는 언어를 동원한 공개 협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데 거의 정신 나간 수준 아닙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하신 거 보면. 여권 잠룡들도 가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암살 위협 당한다고 쇼하지 말고 감옥에나 가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길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지가 좀 섬뜩하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위협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 대표 본인의 재판 조급함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해 경고를 하는 건 싹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요. 여당에서도 경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몸조심하라 발언 이후 대통령 경호처에서 최대행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최대행은 현재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 인력을 보강하는 안을 검토한 겁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최대행 측의 요청이 오면 곧바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칫 경호처가 정치 현안에 휘말릴 수도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경호 강화에 나서기보단 최대행 측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대행에 대한 경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보다는 강화된 기준으로 경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호처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비판 발언 이후 최대행 측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지만 대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박장 기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인데 어쩌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최근 암살 위협까지 받았었죠. 이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이 대표 처음으로 오늘 광화문 현장 최고위와 도보 행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논란의 발언을 한 건데요. 민주당 한 관계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면서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도 물어보니 강도 높게 최대행을 비판하려고 한 건 맞지만 예정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판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초 민주당 시나리오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 대표 2심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늦어지는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앞서 아는 기자 보셨지만 이 대표 2심보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는 방법 사실상 다음 주 월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본인 당연히 불안해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한데 왜 그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선? 네, 친명 의원들은 반드시 26일 전에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 대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부담 없이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 들어보면 무죄냐, 또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냐, 유죄라도 출마는 가능한 형이냐 갖가지 추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이 대표 선고 전에 확정이 되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2심 재판
재판부가 날릴 수 있겠냐 이런 심리적 부담이 클 걸로 봤는데 파면이 미뤄지면 압박을 조금 덜 받을 거라는 관측이죠. 물론 친명계 인사들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까지 봤는데 세 번째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네, 역시 사법 리스크인데요. 방금 2심 유죄가 나도 대선 출마 문제 없다고 친명들이 말한 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 그 부분도 신경이 쓰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조기 대선도 늦어지고 그러면 그 사이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2심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 판결 못 나올 거라는 전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선고 일자가 중요한 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변수인 거였군요. 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이 친명들의 바람과 달리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을 때 전체 응답자의 51%가 대선 출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 56.8%가 반대했는데요. 부담인 대목이죠. 자, 그렇다고 뭐 대통령 선고를 앞당기게 하거나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을 늦추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론전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내일도 모레도 이 대통령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주말 사이에도 이 대표가 직접 거리에 나와서 총력전 펼칠 전망입니다. 네, 아는 기자 박지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불합리한 규제라며 풀어줬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예상과 달리 더 빠르게 과열되자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고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먼저 강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한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어제 재지정으로 인해 실소유 목적이 아닌 갭 투자 등은 원천 금지됩니다.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재지정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 설명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13주 걸렸던 주간 거래량 2,000건 돌파도 한 달 만에 벌어졌습니다. 갭 투자 비율도 35%에서 43.6%로 뛰었습니다. 다주택자, 갭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 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존 해제 지역을 넘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까지 오히려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2,200개 단지로 약 40만 채에 해당합니다. 기존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는데 이번에 강남 3구의 용산구 전체가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지정 면적은 3배 늘어났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7% 수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2년 이상 실거주할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신규 매매건부터 적용되고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안 치른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에 나섰습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될 경우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풀었다가 되돌린 서울시는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식은 김설혜 기자가 전합니다. 규제 철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 허가는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후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서울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집값과 거래량이 가파르게 뛰었고 결국 추가 재지정이라는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지정은 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집힌 정책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해제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금리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임기 안에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1월 달부터 금리가 하락하면서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해제함으로써 기름을 부은 꼴이 됐어요. 국토부도 해제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묻는 서울시에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급력이 큰 정책을 한 달여 만에 뒤집으면서 서울시 정책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집값이 수억씩 턱턱 오르며 과열 조짐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자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경제카메라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지난 한 달여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됐는데요. 특히 송파구는 실거래가가 6% 이상 올랐습니다. 토어제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거뒀고 호가는 며칠 사이에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실제 토어제가 해제된 송파구 대장주 아파트들은 지난 1월에 비해 많게는 4억 원 가까이 급등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토어제가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 추진단지들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 내에서 더 비싼 서초구 반포동이나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는 강남 3구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저희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팔고 반포 압구정 쪽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2월 달에. 그랬는데 토어제 해제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세를 포함한 매입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는 2달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파구 인근 공인중개소에는 갭 투자 가능이란 안내문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 풀이자 저는 그때 27억 5천 정도가 그 정도 외쳤어요.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투자를 받는 주 목적으로. 경매 시장에서는 낙찰가율이 100% 넘는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 경매 법정에는 지난 2010년 이후 응찰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87명인가? 86명인가 왔었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처음 봐요.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의 실수요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을 이제 생각해 두셨는데 이런 게 딱 터지니까 아예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안 맞아서. 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24일까지 막판 거래가 급증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네, 유명 가수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수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했는데 소속사 신고로 일주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오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가수를 상대로 협박을 벌인 남성 2명. 가수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 등이 돈을 뜯어낼 빌미가 됐습니다. 이들은 가수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이 가수 측에 요구한 돈은 5억 원. 실제로 일부 금액은 이들에게 전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수의 소속사 측이 지난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협박범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동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그제 오후 7시쯤 경기 양평군에서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 2명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유명 폭력 조직 소속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범격인 다른 1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는 가수 소속사 측에 피해 경위 등을 문의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2주 뒤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일부 국가를 더티 15, 직역하면 지저분한 15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앞으로 집중 겨냥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닐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대상국을 더티 15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s it like 15% of those countries that you're really talking about the bulk of the tariffs? And then there's what we would call kind of the dirty 15, and they have substantial tariffs. 더티 15는 미국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져다주는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미국 무역 상대국 약 200개 나라의 15%, 약 30개국의 관세 부과를 비롯해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의 조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 톱 10국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어서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내각 주요 인사들이 높은 관세율이 문제라며 유럽이나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을 콕 집어 비판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베센트 장관은 해당 국가들이 스스로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하거나 사전에 트럼프를 찾아와 협상을 하면 상호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외교 소식통은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공백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로선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 동안 멈추는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 밝힌 합의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0분간 전화회담을 통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만에 부분적이나마 휴전 합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CNN은 발전소나 가스관 등 공격을 받으면 괴멸적 피해를 받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공격부터 멈추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도 푸틴과 통화는 생산적이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미러 양측이 주장하는 에너지 인프라 휴전 범위가 다르고 푸틴이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는 부분도 말이 엇갈립니다. Kremlin media actually stated that he demanded an immediate cessation of aid to Ukraine. And we didn't talk about aid. 무엇보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을 푸틴이 받아들이지 않는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시간 벌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주도권은 트럼프가 아닌 푸틴이 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러시아 80산 공수여단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드론에 쫓겨 퇴각하는 영상을 공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휴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미국 연방법원이 이민자 추방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탄핵까지 시사하며 중단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활주로를 걸어 나오는 흰 옷 차림의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불법 이민자들 46명이 IT로 추방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출신 이민자 수백 명을 지난 15일 대거 추방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는데도 추방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미국 연방지방법원마저 일부 추방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일시 정지하라 결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향해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며 추방 중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 이민과의 싸움이 역사적인 대선 승리의 이유 중 하나라며 유권자들이 원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정당성도 내세웠습니다. 판사 탄핵도 시사했습니다. We have very bad judges, and these are judges that shouldn't be allowed. I think at a certain point you have to start looking at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a rogue judge. 이에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탄핵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이견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또다시 SNS를 통해 미치광이 판사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범죄자를 내쫓을 권리가 없다면 나라가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불법 추방을 둘러싼 트럼프와 사법부와의 신경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8일간 머물기 위해 떠난 우주에 9달 동안 발이 묶였던 우주비행사 2명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중력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운동했다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4개의 거대한 낙하산을 쫙 펼친 우주 캡슐이 서서히 바다에 내려앉습니다. 우주 캡슐 문이 열리자 여성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나오고 뒤이어 나온 남성도 환하게 웃으며 양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9달 만에 무사 귀환에 우주 비행사들은 물론이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관계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Again, I want to congratulate the entire NASA Commercial Crew Program, the SpaceX team. To last year, this has been 9 months in the making, and I couldn't be prouder of our team's versatility, our team's ability to adapt, and 이들은 지난해 6월 우주선 스타라이너를 타고 8일 일정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헬륨 누출과 추진기 고장 등 우주선의 여러 결함이 확인돼 나사 측은 귀환 도중 사고를 막기 위해 우주선만 귀환시켰습니다. 발이 묶인 이들은 추수감사절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도 우주정거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Our crew up here just wanted to say happy Thanksgiving to all our friends and family who are down on Earth and everyone who is supporting us. So from all of us to all of you, Merry Christmas! 하지만 이들을 데리고 올 우주선 로켓 발사에 문제가 생기는 등 귀환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의 우주 비행사들은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 등 지구에 갈 준비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came up prepared to stay long, even though we planned to stay short.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우주 캡슐 드래건은 전날 국제정거장 ISS를 떠난 지 17시간 만에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 안착했습니다. 나사 측은 이들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조선시대 백자 달 항아리가 뉴욕 경매시장에서 41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긴박했던 경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 뉴욕. 현지 시각 어제 둥글고 뽀얀 보름달을 닮아 달 항아리로 불리는 18세기 조선시대 백자 대호가 뉴욕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달 항아리 경매를 앞두고 크리스티 뉴욕 경매장에선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 고미술품 경매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현장은 물론이고 전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응찰이 이어졌습니다. 110만 달러, 우리 돈 약 16억 원에서 출발한 달 항아리 경매는 고가임에도 순식간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Thank you again online. Selling here for $2,300,000. 최종 낙찰 가격은 수수료를 포함해 283만 달러, 약 41억 원이었습니다. 달 항아리는 2년 전 세계 경매 시장에서 역대 최고가인 66억 원에 낙찰돼 높은 몸값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스타들이 달 항아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더 귀한 몸이 됐습니다. There's a very famous K-pop artist called RM taking his photo with the moonjar. Things really affect the market, and so that helps to gather attention from the audience worldwide.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세계의 수집가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탐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풀겠다고 했는데 실제 집행은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 그런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의 관세 폭탄까지 겹치며 경제성장의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는 중앙재정의 67%를 상반기에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서울의 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올여름 무더위 전에 1,280세대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업체 선정부터 시공 품질까지 따져야 할 게 많은 탓입니다.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세세한 부분부터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5월에서 6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다 보니 바람대로 돈이 빨리 돌긴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말까지 중앙재정 집행 실적은 19조 5천억 원으로 7.7% 집행률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낮습니다. 3, 4년 지나고 나면 감사가 나와가지고 자격 없는 데다 왜 돈을 풀었냐 이렇게 감사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하질 않죠. 기재부는 채널A에 각 부처별 정책 추진 속도에 맞춰 집행하고 있다며 선급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인 집행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받아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특혜는 없으니 21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21일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복귀 시한이 다가오자 집단 휴학은 불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의대 총장들은 군 입대처럼 학칙상 인정되는 사유를 제외한 휴학계는 모두 반려하고 유급 또는 재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3월 말이 다가오자 강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적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편입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각 의대들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복귀를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을 배격하는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충원보다 복귀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란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각 의대 학장들도 학생들과 1대1로 면담하며 최종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대생협회는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집단 복귀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대표가 토론을 회피한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을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차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총을 맞고도 피 흘리며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적었습니다. 도화선이 된 건 AI 토론회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뭐 이러지 말고 있는 걸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나섰고 컴퓨터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도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22일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를 주제로 대담한다고 하자 안 의원은 세계적 석학을 이용해 꽁무니를 뺀다며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 의원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정치 이전의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전현희 의원도 단순히 긁힌 게 아니라 경동맥 깊숙이 찔려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뻔한 중상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본인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만난 최 원장과 야당,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조민기 기자입니다. 탄핵 기각으로 98일 만에 직무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신을 탄핵시킨 의원들과 마주합니다. 표적 감사니 부실 감사니 이런 여러 가지 오해나 억측들이 많았었는데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부식됐다 또는 정리됐다. 최 원장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서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영을 어쨌든 하고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오신 만큼 그러저러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더 성실하게 감사원장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오히려 오해와 억측이 해소됐다는 최 원장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죄들이 인정되는데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당에선 최 원장 탄핵에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무 정지된 최 원장 대신 대행들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직무대행을 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대행하시는 분들이 국회하고 완전히 이제 팀 플레이를 한 겁니다. 최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엔 오동훈 공수처장도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체포했던 공수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야당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소환 조사를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죄 지금 고발장 접수돼 있죠. 수사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경청만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를 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 대상 아니냐고 한 겁니다. 법률을 위반을 하고 헌재 결정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행범 체포 불가능합니까?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서는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제외하고 나서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구속 취소 판결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후반부를 더 보세요. 전체를 다 보시면 산입에 대해서 아니 그것만 가지고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동훈 처장은 야권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팀 배당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왜 이 김 여사 이슈를 다시 전면에 들고 나온 걸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또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민들이 무슨 뭐 탄핵병에 걸렸느냐, 특검병이 걸렸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설 특검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계엄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 공세를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니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상설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가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야당 의도대로 가지 않자 최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치 공세,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이 감사로 드러났는데도 그동안 선관위는 임용 취소가 사실상 어렵다. 이 지방 공무원직으로 돌려보내는 걸 검토하겠다고 해왔죠. 인사혁신처가 공식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 취소할 수 있고 지방 공무원직 보장은 못 해준다고요.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된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임용 취소가 어렵다고 해왔습니다. 채용 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하여 실시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 명만 그 법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고 문제의 자녀 대부분이 임용 취소 규정 시행 전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 해석 결론은 달랐습니다.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 발생이라도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문의한 특혜 자녀들의 과거 지방공무원직 보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방공무원직을 다시 하고 싶으면 신규 채용에 응시하는 방법뿐이라는 취지입니다. 매번 마지못해 떠밀리듯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관위의 개혁 의지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인사처의 결론으로 선관위가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상식과 동떨어진 무리한 감싸기를 이어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처의 유권 해석을 전달받은 선관위는 특혜 자녀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11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한길 강사와 김계리 변호사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네, 보수 진영에서 요즘 각광받는 두 메신저죠. 먼저 전한길 강사, 오늘 국회 찾아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향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몸 조심하기 바랍니다. 거대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할 이야기인지 이 뉴스 보는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반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 국민들한테는 누구든지 협박할 수 있고 잡아갈 수 있는. 역시 셌군요. 그런데 이 전 강사가 언론사를 차린다고요? 네, 일부 언론 매체들이 너무 편향됐다면서요. 자신의 이름을 딴 언론사 차린다고 예고했는데요. 제가 조만간 언론사를 만듭니다. 이름은 전한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사, 외국하고 선동하는 모든 언론사에 제 언론사에서 고발 다 할 겁니다. 직접 찾아보니 이미 지난달 말 전 강사 본명을 딴 법인 명의로 인터넷 신문사 등록까지 마쳤던데요. 언론이라면 이 고발전보다도 사실 확인 위한 치열한 검증이 필수일 텐데 향후 행보 지켜봐야겠죠. 근데 오늘 전 씨와 김계리 변호사가 만날 뻔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 김계리 변호사, 당초 전 강사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고요. 김
변호사, 어제도 박성재 장관 변론기일 방청위에 헌재 왔었죠. 정청래 위원장 뒤로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정 위원장 보더니 묘한 웃음 감추지 못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정치인들 요즘 조계종 자주 가요. 네, 오늘은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찾았습니다.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오직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몇몇 분은 중앙정치에 관심이 있죠. 또 많긴 많아요. 무엇보다도 나라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우스님 쓴소리가 요즘 매섭던데 오늘도 했어요. 네, 계엄 사태 이후 유독 많은 정치인들이 찾았는데요. 만날 때마다 이 정치인들에게 따끔한 일침 놓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들 각자 책임을 요즘 저희 당 의원도 다 얼굴이 상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상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만 주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일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잔소리만 다. 저렇게 쓴소리를 들을 걸 알면서도 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이 상대 진영의 쓴소리 들으면 이 지지층 겨냥해서 더 싸우곤 하죠. 하지만 종교계로부터 듣는 쓴소리는 약이 된다고 합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낮은 자세로 이 권위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정작 국민들 앞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불이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도 못 간 80대 할머니가 평생 일군 재산을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할머니의 뜻이었는데요. 김대욱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6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 88살 윤근 할머니가 평생을 일궈 만든 여관입니다. 충남 청양이 고향인 할머니는 1970년 홀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수중엔 단돈 500원만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식당과 숙박업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이뤘습니다. 밥을 하는데 5층, 4층, 5층까지 집이 있는데 에릭트가 없잖아요. 하나도 팔아주려고 손님 문 두드려가. 어려운 형편 탓에 초등학교 입학조차 못한 게 평생의 한이었던 할머니. 1990년 김밥 할머니로 알려진 이복순 여사가 충남대에 5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여관 건물을 기증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왜 못 오느냐. 충남대에 내가 기증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건물 가치는 40억 원. 충남대의 한 개인 기부로는 이복순 여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그게 못 배운 게 큰 죄더라고요. 하나도 공부 더 해가지고 이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돼갖고 나라를 움직이는데 참 한 기여를 했으면. 충남대는 기부받은 건물을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인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여 주 후반은 2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리니 다시 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대기질이 탁한데요. 서쪽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를 보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은 마스크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서울 1도, 청주 영하 1도가 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서울 14도, 대구 17도가 될 텐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부터 확대 재지정까지 딱 35일 걸렸습니다. 그 한 달 새에 서울 대치동 집값 7억 원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거래 빗장까지 풀리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폭발한 거죠.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 때문인지 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느슨해진 공직 기강 탓인지 마침표 찍겠습니다. 번복과 불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